안녕하세요, 누주입니다. 오늘 제가 볼 컨텐츠는 아이폰 16 프로 첫인상과 느낀 점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나온지 3-4달 정도가 되었는데 조금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해보면 정확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매우 타이트하게 써봤고 평소에 게임이나 OTT 컨텐츠를 아이패드로 평소에 했었는데 아이패드가 아닌 이걸 그냥 주력으로 써본 입장으로서 정확한 사용성을 전해드리도록 이 영상에서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2 미니에서 프로로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그거에 대한 후기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우선 폰을 언박싱하고 켜봤을 때 첫인상은 베젤이었습니다. 언팩에서 나온 것과 같이 정말 얇은 베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만 봐도 지금 굉장히 얇죠. 아이폰에서 화면이 광활하다고 느낀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정말 OLED를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100만원이 넘어갔었던 폰이 맞는 것인지, 품질은 좋았지만 베젤은 정말 아쉬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이폰 16 프로를 써보면서 느낀 점은 화면 하나 때문에 완성형 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구나 였습니다.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에서 오는 엄청난 화면 품질과 얇은 베젤을 만나 정말 완성형이라는 느낌을 더욱더 부각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일반에서 넘어왔다면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120Hz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아이폰을 지금까지 120Hz가 지원이 안 되는 모델을 써왔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부족함 없이 써오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정말 세기가 넘어가는 순간이라고 하나 할까? 엄청난 경험을 불러일으켜줬습니다. iOS 특유의 부드러움과 초당 120번씩 보여주는 화면이 만나서 60Hz를 쓰는 폰을 오징어로 만들어줬습니다. 정말 화면 하나 때문에 세대가 바뀌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한편으로는 왜 일반은 120Hz를 아직까지 탑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반에 120Hz를 탑재한다면 프로는 팔리지 않을 것을 애플은 알고 있습니다. 성능은 일반으로만 가도 3-4년은 버벅거리지 않게 쓰실 거라 제가 정말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일반인이 접사를 48메가로 찍을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고해상도 4K를 용량과 완전 차지하게 120프레임으로 찍어서 일반인이 굳이 슬로우를 걸어서 시네마틱한 영상을 찍을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로우 촬영을 해서 일반인이 캘러브레이딩을 할 일이 있을까요? 정말 필요 기능만 쓰고 카메라는 인스타용, 그리고 휴대폰은 쇼츠 보는 용이라면 전 일반인이 이 폰을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일반인이 120Hz를 탑재한다? 프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안 팔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애플은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중국제 안드로이드 폰, 그리고 삼성의 저가형 폰 보더라도 요즘 90Hz, 120Hz는 정말 기본으로 장착하고 나옵니다. 애플이 아무리 iOS가 부드럽더라도 최적화를 정말 잘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오는 한계가 있어요. 100만원짜리 폰에 10만원, 20만원짜리 폰보다 버벅거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 때부터는 일반도 정말 90Hz까지 탑재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발 탑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는 번외였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에 대한 고급감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이드가 티타늄으로 되어 있죠. 저는 15 프로에서 티타늄으로 변경되었을 때 아쉬움을 느꼈던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왜죠? 스테인리스에서 오는 그 유광의 반딱반딱함이 아이폰 10부터 정말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티타늄으로 오면서 그런 유광에 대한 반짝함은 못 느끼겠구나, 그런 고급스러움을 못 느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박싱을 할 때 이런 생각을 그냥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이드가 무광이긴 하지만 펄이 있는 무광이라고 해야 될까? 골드빛이 도는 무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펄기가 있으면서 은은하게 골드빛이, 빛을 받으면 골드빛이 이렇게 빛이 나는 게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카메라도 포인트로 부분 이렇게 은은한 고급감을 나타내는 게 호감을 저한테는 많이 샀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케이스 중 하나예요. 스테인리스였으면 그냥 반짝반짝하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무광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말 이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에서 핸드폰을 들었을 때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스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딱 들었을 때 저는 호감보다 불호가 좀 더 많이 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살짝만 만진 건데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문이 너무 잘 묻어요. 이게 무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문이 정말 잘 묻었어요. 제가 손에 좀 다한증이 있는 편이에요. 손에 땀도 많이 나고 그런 편인데 이게 살짝만 만진 건데 정말 더러워집니다. 제가 진짜 이런 거에 정말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잘 묻어버리니까 이거는 케이스가 필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게, 제가 썼던 아이폰 12 미니는 135g, 150g이 넘지 않는 무게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200g으로 넘어오니까 무슨 아령을 들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정말 무거워졌어요. 조금만 들고 있더라도 팔이 저리고 떨어뜨리면 얼굴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맥북 프로 영상을 올리고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때 댓글에 무슨 저질 체력이냐, 운동 좀 하셔야 될 듯 이라는 댓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저 정말 저질 체력이에요. 팝스를 할 때도 정말 7-8분대로 들어오고 어깨 운동만 조금만 하더라도 정말 고통스러워서 끝까지 못한 경우 있습니다. 그냥 세트를 다 못하는 경험이 많아요. 근력이 정말 없는 편이에요. 몸에 정말 없는 편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200g 정도 되는 폰을 평소에도 들고 다니니까 정말 고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게에 대한 부분은 많이 부러웠고 그랬습니다. 첫인상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약간 나름 한 달간 사용해본 롱텀 사용기를 좀 말씀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에서 왔다면 역시 다이내믹 아일랜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은 크게 들진 않았지만 디테일은 엄청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래가 나올 때 이거 보시죠? 이퀄라이저가 디테일하게 나온다든지 후레쉬를 켰을 때 이렇게 약간 좀 보시면 빗바람이 보이잖아요. 이런 디테일한 표현까지도 무슨 외계인을 갈아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걸 진짜 마구마구 하더라도 렉이 걸리지 않고 작동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는데 렉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편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딱 켰을 때 표시되는 정보가 조금 많이 적어지고 있죠.
이런 알림 표시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다 없어지고 그냥 노래만 나온다라는 것은 저는 약간 좀 자리 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다가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이렇게 그냥 큰 화면의 폼치올이 활용을 아예 못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럴 때 봤을 때는 애플이 진짜 탈출구를 잘 찾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재미있는 기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내믹 아일랜드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호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AOD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애플의 엄청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 소모는 엄청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다 켜져 있는데 어떻게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안 달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안 킨 거에 비해서는 소모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인도 지금까지 크게 입시된 것도 없고, 그리고 애초에 다 켜져 있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노래를 킨 상태에서 끄면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는 것도 정말 애플이 얼마나 변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에 대한 것을 많이 들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배경을 다양한 화각으로 찍는 것보다 망원으로 사물을 찍는다든지 그리고 아예 접사로 찍는다든지 하는 것을 주로 선호하는데, 접사로 찍더라도 엄청난 결과물을 보여주기도 하고 줌을 당겨도 무유지가 생기지 않고, 일반에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접사는 정말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은 접사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접사에서 오는 만족감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제가 카메라는 크롭 미러리스 바디에 50mm f1.8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거랑 비교를 해도 꿀리지 않는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프로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깊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버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만들었을까요? 눌러서 바로 가거나 하는 것은 정말 좋아요. 근데 그렇게 자랑할 정도로 좋은 기능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오히려 거슬리고 불편해요. 저는 방금 전에 보셨듯이 이렇게 두 번을 눌러야 켜지는 것으로 바꿔서 혼자 실행이 되는 것을 방치를 해둔 상태거든요. 카메라로 찍을 때마다 살짝만 잘못 눌러도 햅틱 피드백을 막 무지성으로 주고, 그냥 평상시 있을 때도 손으로 집는 느낌이 너무 거슬리고, 이렇게 봤을 때도 너무 거슬려요. 그냥 이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나은가? 그건 아닙니다. 없는 게 나아요. 저는 그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이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다음으로는 스피커. 일단 저음 표현도 엄청났고 디테일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컸습니다.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요. 정말 넷플릭스만 보더라도 안 들리는 물방울 소리, 움직이는 소리, 그런 디테일한 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미니 6가 있거든요. 진짜 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 미니 6보다 더 출력도 크고 디테일한 차이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3577mAh로 최대 27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실히 오래가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연말이니까 별로 수업을 할 일이 없고 자유시간만 많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핸드폰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6시 출발해서 그리고 저녁 6시에 다시 학교를 왔을 때 배터리가 한 40%? 50% 정도가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니는 보조 배터리를 달고 살아야 했어요. 그게 안 됐거든요. 근데 이 폰은 그 정도 버텨준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SB Type-C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맥세이프를 주로 사용하는 유저라 큰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무 곳에서나 충전을 할 수 있다는 만족감 하나만으로도 이 USB Type-C는 큰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들이 다 갤럭시를 씁니다. 설날에 할머니 댁만 가더라도 다 갤럭시를 쓰세요. 그리고 차만 보더라도 아빠가 USB Type-C랑 충전기를 굳이 다 들고 다녀있어요. 근데 그런 불편함이 많이 없어진 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 다 통일이 되고 그냥 충전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만족했던 변경점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USB Type-C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아이폰 16 프로에 대한 첫인상과 사용기를 말씀드렸는데요. 프로에 대한 사용성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호가 가장 컸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 만든 제품이고 따라올 핸드폰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